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조선주고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세 종목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카톡방,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은 9780입니다. 9780입니다. 9780.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주들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았다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거 조금 전에 영상에서 시장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부분의 전형적인 형태들이죠. 조금 올라올 만하면 두드러 맞고 떨어지고, 올라올 만하면 두드러 맞고 떨어지고, 두드러 맞고 떨어질 때는 이전 고점 못 높이면서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런 형상. 아직도 그 상황이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도 제가 이게 라인을 이렇게 꺼놨습니다만, 요거 요렇게 지금 딱 보면요. 여기서부터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멀잖아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봐도요, 이 라인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게 지금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 넘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제 조선업 자체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선박 요즘 발주가 나오고 있는,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선박들의 이 가격이 작년까지 우리가 저가 수주했던 것 때문에 참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수주가 있지만 저가 수주였기 때문에 하고도 손해를 보는, 더군다나 후판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폭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올해부터 들어와서 수주를 얼마나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업의 업황의 특징이 지금 수주를 받았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바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년, 3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은 과거 저가 수주 했던 애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자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데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흑자 전환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흐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 저점을 또 깬 상태고 아직까지 위로 저항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거의 이게 지금 대바닥 부근 좀 아닐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들은 조금 어차피 길게 봐야 합니다. 지금 차트가 뭐 조선업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 차트들이 지금 망가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얘들을 돌려내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있는 그 저항들을 하나하나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거래량 실어가지고 한 번에 돌파하든지 하면서 고난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최저점은 좀 찍은 것이 아닌가. 물론 내일 FOMC에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뭐 얘기가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최저점은 지금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지금 21,000원짜리, 23,000원짜리, 26,000원짜리 이 자리들이 지금 저항인데요. 이 저항들이 조금 강합니다. 셋 다 조금 강한 저항들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저항은 26,000원대에 있는 저항이고요. 2만 지금 1,500원 전후에 있는 이 저항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이 수주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작용이 되고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넘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분봉상으로 아침에 조금 이게 강하게 올렸을 때 들어왔던 수급이 좀 괜찮았고요. 위에서 한번 매물이 약간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많이 약간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이 위에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일단은 한 차례 맞고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내일 다시 한번 도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변수는 FOMC입니다. FOMC가 무난하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자리 한번 다시 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자리를 한번 또 오늘 매물을 좀 받아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고 나면 일단 안착 시도가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 자리 23,000원 전후 자리에서 또 한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를 하시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스윙 정도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이 수익률 거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일단 뭐 걸릴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추세 저항선을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숨을 좀 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맞고 다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내일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자리 맞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 두 번째 도전할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일단 26,000원짜리까지도 일단은 열려 있기는 하다. 26,000원 전후 자리까지 열려 있긴 하다. 그런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뭔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단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직 뭐 이틀 남았고 내일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일만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봉상으로 볼 때 이번 주 이렇게 마감을 해도 다음 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일단은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아직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거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됐든 좀 강하게 넘으려고 하면요. 일단 매각 관련한 부분이 좀 더 우호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지금 일단 매각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불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뭔가 좀 윤곽이 딱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LNG 가격,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급락과 함께 급락세가 같이 나오면서,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고 해서 이미 수주를 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우러 전쟁이 지금 오늘 또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또 동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천연가스의 가격,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푸틴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전쟁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바로 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천연가스 제재도 지금 올 말부터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지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LNG선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건 뭐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고,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이 기대감, LNG선은 또 더군다나 다른 배들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8척 수주까지도 또 나온 상태고, 흑자전환 기대감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계약하고 있는 배들은 가격대도 괜찮게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제 이 돈이 들어오는, 발주가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얘네들부터는 저가 매수가 일정 정도 다 정리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그 엄청난 양의 수주들, 그 수주들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반영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좀 아쉬운데, 얘가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8만 한 8천 원 전후 자리부터 9만 한 2천 원 정도 전후 요 자리, 요 사이 구간이요. 굉장히 무거운 구간입니다. 두터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의 돌파가 쉽지 않은 자리고요. 사실은 이때 굉장히 잘 넘은 거고요. 이때는 이제 테마를 탔으니까 이렇게 넘은 거고요. 테마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못 올리잖아요. 이게 그랬던 자리고, 떨어질 때도 이거 좀 버틴다고 버텼는데 결국은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건데, 일단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 한번 또 이 구간에서의 이 매물 소화, 이 과정이 또 일정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내일 이 FOMC를 잘 넘는다고 가정한다면, 내일부터 요 윗골이 조금씩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요 자리로 올라와서 여기서 조금 매물 소화를 당분간 좀 해주는 그림. 그러면서 9만 1,000원대 중반 정도를 딱 돌파를 하게 되면 한 9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또 열립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길게 보시는 분들 아마 제법 향후 몇 년 정도로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들은 다 넘어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업황의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지금 확실히 좋지 않은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 만약 요렇게 마감을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은 한번 잡은 걸로 보여질 수 있겠고, 다음 주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빠르면 요번 주에 들어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이고, 월봉이 지금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 버렸는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박스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바닥 다지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차례 반등 이후에 다시 되돌림, 그리고 횡보, 다시 에너지 지금 축적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다음 달 잘 나온다 하더라도 되돌림 정도 수준이 거의 최선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되돌림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로만 놓고 보면
두 종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괜찮다. 다만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이고, 대우조선해양은 매각 이슈,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되돌림을 만들다 못해 더 밑으로 내려왔네요. 얘 같은 경우도 최근 강세 이후에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과 똑같은 그림을 만들었는데 좀 아쉽죠. 아쉬운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 12만 원, 11만 9천 원 정도 전후 자리, 이 자리는요. 꼭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일시적인 이탈, 일시적인 이탈, 일시적인 이탈. 지금 거의 쓰리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얘가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건 직전 고점을 높였단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인데 내려온 게 다 내려와서 좀 아쉬운 거죠. 일단 11만 9천 원 전후 정도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는다라고 보면 이것도 역시 전제 조건은 내일 FOMC를 무사히 넘어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무사히 딱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면 일단 한 13만 원대 초반 정도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좀 범주가 넓죠. 근데 이 13만 원대 초반에 있는 자리가 상당히 무거운 두터운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태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이때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만 테마 타고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요. 이 자리는 어떻게든 바로 넘으려면 장대로 넘지 않으면은 한 번에 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분명한 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때는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요런 형태로 향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수주 관련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자율 운행 선박의 자율운행, 그리고 이제 스마트 조선소, 요런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조금 나왔잖아요. 사실 이 이슈들은 자율주행 선박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향후 조금 더 이 재료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요번에는 흑자 전환을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바닥을 조금씩 가지려고 하는 흐름은 있습니다.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분봉을 보면요. 예. 일단 오전에 조금 나왔고 매물 약간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량 크게 없이 뭐 횡보하는 하루 종일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글쎄요. 역시 길게 보면 몇 년 동안 길게 보면 요거 넘어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스윙의 시각에서 일단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는 지켜야 되는 11만 9천 원 전후 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자리고요. 요 자리만 지켜진다면 1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13만 천 원대 초반, 그러니까 13만 천 원대, 1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은 한 번은 보이기는 한다. 그런 정도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내일 변수가 남아서 이렇게 마감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요렇게 만약에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이렇게 스물스물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고점만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당분간은 점진적인 반등 흐름도 충분히 예상되는 괜찮은 지금 그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봉이 지금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달 만약에 아래꼬리 좀 달아줘야 될 거고요. 아래꼬리를 좀 단 이후에 다음 달에 다시 되돌림 정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 흐름이 나와줘야 그나마 하방을 일단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 쪽은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괜찮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게 보고 있는데 다만 당장의 지금 위치나 그리고 매크로 환경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일 FOMC 이후에 무사히 무난하게 이때까지 계속 마지막 산을 못 넘었는데 이번 마지막 산만 만약에 무사하게 넘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하락 이후에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런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